총선 참패의 쓰나미 속에서도 저는 대한민국 심장구 서울 지역구를 탈환했습니다. 이재명 대표, 조국 대표가 저를 공격했지만 통쾌한 압승을 거두었습니다. 최근에 러시아와 북한이 가까이 가는 것, 그리고 북한이 사실상 핵 보유 국가로 인정될 수밖에 없는 정도로 지금 북한 핵 능력을 갖게 된 것, 이제는 우리가 핵무장에 대해서 논의하고 이제는 핵무장을 해야 될 때라고 봅니다. 전장은 국회입니다. 국회를 모르면 의회 독재의 속수무책입니다. 당대표는 학습과 경험의 자리가 아닙니다. 나경원 준비가 끝났습니다. 자, 뉴스와이드가 요즘에 전해드리고 있는 국민의힘 당권주자 릴레이 인터뷰 벌써 세 번째 순서인데요. 오늘은 나경원 의원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뵌 것 같은데 네, 총선 때 뵙고요. 오랜만입니다. 알겠습니다. 아, 요즘에 뭐 굉장히 바쁘시고 오늘도 행사도 있었는데 아까도 잠깐 다른 패널분과 좀 다뤄봤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모습이 있었는데 자, 그런데 제가 나경원 의원 인터뷰를 한다니까 주변 분들이 아, 요거 좀 꼭 물어봐 달라. 네. 다시 한번 물어봐 달라 그러거든요. 왜냐하면 네. 지난해 초에 네. 3월이죠. 그때도 당권 도전을 한번 하셨었어요. 근데 그때는 좀 뭐 여러 가지 여의치가 않은데 이번에 또 다시 당 대표에 도전을 하시는 거거든요. 왜 다시 도전을 하시는 겁니까? 뭐 지난번에 뭐 여의치 않은 정도가 아니라 예. 정당 역사상 있을 수 없는 일이 있었죠. 예. 사실 이번에 당대표 도전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정말 당이 위기라서 도전합니다. 아시다시피 뭐 민주당 오늘도 뭐 저 보니까 말도 안 되는 검사 탄핵안을 또 내고 있는데요. 그렇게 지금 의회 독재가 폭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위기일 때 뒤로 물러서 있을 수는 없겠다. 그럼 결국 의회 독재로 지금 민주당이 가고 있는 그 목적, 그건 결국 대통령 탄핵하겠다고 저러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결국 국회에서 이것을 뭐 막아본 사람, 그래도 원내대표로서 국회에서 이런 투쟁을 해봤던 사람, 예. 또 그리고 국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 많기 때문에 이번 당대표는 아무래도 국회에 그런 경험이 있고 예. 또 국회의원인 사람이 하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으로 이번에 어려운 당대표 자리지만 맡기로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질문을 보니까 굉장히 많이 제가 준비를 했는데 시간은 한 20여 분 4분에 벌써 빨리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실 때 한 1분 정도씩 하면 아마 시청자분들께서 많은 얘기 들으실 것 같아요. 네. 그럼 아까 제가 지난해 당시 당권 도전 관련 상황에서 진짜 말도 안 되는 일 이런 표현 쓰셨는데 그럼 당시를 비유적으로 보면 요즘에 이런 얘기 많이 하시는데 뭐 비유로 한다면은 학폭 피해자가 됐다 이렇게 좀 판단하십니까 당시에는? 당시에 뭐 학폭 피해자였죠. 지금 뭐 또 다른 학폭 가해자들이 막 나타나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이제 이번 전당대회가요. 예. 다른 게 아니라 이제 지금 너무 뭐 눈살 찌푸리는 일이 많이 생기는데 원한 갈등이 치닫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이번 전당대회 성격은 뭐 친윤이고 비윤이고 친한이고 반한이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지금 원한이 갈등하고 원한이 충돌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결국 둘 다 다음 대선을 뭐 굉장히 앞에 내세우고 있는 두 후보인데요. 이 갈등의 모습이 전당대회와 당에 결코 도움이 안 되는 모습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원한 갈등 그 두 분의 얘기를 했는데 그와 관련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이번 당대표 출마 선언하시면서 대선에 나가지 않겠다고 밝히셨거든요. 근데 일각에서는 아니 정치인이라는 게 이게 한치 앞을 잘 모르는데 너무 빨리 선언하신 거 아닌가라는 반응도 있더군요. 이거 당대표가 된다면 안 하겠다는 거고요. 당대표가 안 된다면 그건 열려 있다. 근데 당대표가 된다면 제가 사실 출마 선언이 늦었습니다. 사실 이번 당대표가 자기 대선 욕심이 앞에 있으면 절대 이번 우리 당을 제대로 개혁하고 제대로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결국 뻔하잖아요. 자기 사람 심느냐고 얼마나 또 조강특위 열고 당무감사하고 물 보듯 뻔합니다. 그렇게 되면 당이 또다시 분열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 사심을 내려놓는 게 맞다 생각해서 그런 선언을 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그래서 제가 아까 원한 갈등 얘기했는데
둘 중에 한 명이 되면 예. 우리 당이 하나로 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두 분은 대선을 생각하는 분 아니냐 이 말씀이 지금 그러니까 전제가 그 된 것 사심이 같은데요. 너무 앞서 있다는 거죠. 지금 나경원 의원을 좀 바라보는 여러 가지 평가도 있는데 혹시 당대표 뒤에 서울시장의 뜻을 두고 계신 거 아닙니까? 라는 질문도 있더군요. 뭐 정치는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요. 예. 뭐 한동훈 위원장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꿈을 크게 가지셔야지. 그때 가서 나경원밖에 없다 대선 후보는 그러면 예. 어떻게 할 거냐 해서 또 정치는 생물이니까 그때 모든 국민이 원하고 모든 당원이 원한다면 또 그렇게 갈 수도 있는 거고요. 지금은 어쨌든 우리가 이런저런 걸 내려놓고 예. 당부터 구해야 되겠다. 안 그러면 저는 3년 후에 정권을 잃어버리면요. 국회의원 임기는 4년 남았는데 예. 그 1년 동안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사실 절박한 마음으로 나왔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당 대표 자리는 좀 헌신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의힘의 당대표가 만약에 되신다면 전제를 좀 해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하고 싶으신 일은 뭡니까? 당대표가 된다면 일단은 지금 이번 전당대회 과정은 물론이고 예. 그동안 늘 개파 논쟁이 있습니다. 저는 통합하는 것을 제일 먼저 하고 싶고요. 예. 그 통합의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우리 정말 당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기여한 분들을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당은 좀 의리가 없는 정당으로 늘 알려져 있습니다. 의리가 없다고? 네. 갑자기 공천 때가 되면은 보따리 장사가 나타난다고 경북지사께서도 말씀하시는데요. 당을 위해서 헌신하고 기여한 사람들이 제대로 평가받고 당에서 키워진 분들이 당의 리더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초를 만들고요. 지금 이제 중도 확장 이야기를 하는데요. 예. 저는 이 보수가 스스로 우리 가치에 대한 뿌리를 튼튼히 해야지 중도로 확장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뿌리를 튼튼히 해서 그러한 힘으로 또 중도 확장까지 노력하는 것 하겠습니다. 예. 제가 이번에 총선 정말 완전히 서울 다 지는데 이겼잖아요. 예. 그게 출발이 결국 더 민심을 가까이 읽는 데서부터 출발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당 대표 된다면 지금 하나만 얘기하는 그러셨는데 세 번째 얘기하는데 여러 가지 말씀하셨어요. 네, 민심 더 가까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제 뭐 개파 이런 거 좀 정리하고 이런 게 없어야 된다, 통합이다 이 말씀하셨는데 이게 좀 그거하고 좀 반대되는 질문이긴 한데 혹시 이 당대표 출마 결심을 하기 전에 이른바 당내의 친윤 정치인으로부터 약간 지지하겠다 이런 제안을 받거나 하시는 일이 좀 있습니까? 뭐 일부 그런 분들도 있는 건 뭐 일부 말씀은 하셨지만 저는 뭐 워낙 개파에 줄 서는 거 싫어하기 때문에 제가 학폭 추방 운동을 한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요즘에 그 얘기를 하시더군요. 사실은 저는 뭐 늘 이야기하는 게 개파에 줄 서지 말고 국민에 줄 서자. 그리고 제가 이제 저는 그래서 늘 비윤이다. 뭐 친윤, 반윤 이런 거 아니라 비윤이다. 그러나 대통령 성공을 반드시 지키려고 한다. 그래서 거기서 비윤이라는 건 넓은 의미에는 우리가 또 다 친윤이 돼야 되겠죠. 예. 그러나 이렇게 뭐 무조건 대통령을 팔거나 이런 거 하지 않겠다는 건데요. 예. 그런 의미에서 저는 뭐 늘 제 정치하는 스타일대로 국민에게 줄 서는 정치하겠다고 생각합니다. 비윤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런 제안이 뭐 일부 있었지만 사실상 거절하신 거네요. 그러면은 뭐 거절이고 뭐 받아들이고 그런 것도 없어요. 이게 당내 선거에서 저는 사실 후보들이 나오면서 너무 이제 한쪽은 뭐 대통령하고 밥 먹었네 어쩌네 하면서 윤심을 막 팔고 그런 얘기도 하죠. 네. 또 한쪽은 사실은 비대위원장으로 오셔서 그동안에 여러 가지 우리가 우려하는 대통령과의 갈등을 일으키고 해서 두 분 다 지금 이제 세게 싸우시는데 두 분이 되시면 이거 당정 관계도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제가 그런 면에서도 이번에는 제가 당선이 되어야지 당내 통합도 되고 당정 간에도 정말 건강한 당정 관계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 말씀하신 원, 한 두 분은 당대표가 돼서는 안 된다 이 생각이신 겁니까 지금? 네,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그럼 혹시 그 중에서 가장 이분은 그래도 당대표가 돼서는 안 되지만 그래도 좀 강한 경쟁자라고 느끼시는 분이 있습니까? 그 중에서? 뭐
뭐 거기에 대해서 자꾸 대답하기가 그러네요. 알겠습니다. 자, 그럼 다른 얘기 좀 네. 바꿔보겠습니다. 요즘에 영남 지역을 자주 좀 찾으셨어요. 네, 네. 아무래도 뭐 많은 분들이 이제 거기에는 당원들이 많이 있고 한다는 건데 유독 영남 지역 자주 방문하셔서 공을 들이시는 이유는 뭡니까? 뭐 이제 당원들이 많으신 것도 있지만 예. 사실은 우리 당이 정말 쓰러지고 문 닫을 때도 지켜주신 곳이 영남 지역이고요. 영남 지역에 지지가 있었기에 저희 당이 다시 살아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결국 우리 당의 여러 가지 생각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그분들의 생각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당의 당심을 듣는 데는 가장 좋다. 그래서 당원들의 뜻을 좀 듣고 싶어서 많이 갔습니다. 요것도 좀 가정을 해야겠는데 당선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당대표가 되셨다고 가정을 하게 되면 사실은 수도권 지역의 국회의원으로서 대선에서 이기기 위해서 향후 대선에 이기려면 수도권 민심을 듣는 게 중요하다. 이런 걸 계속 누누이 강조해 오셨거든요. 그런데 또 현실적으로 보면 당의 중심적인 생각은 역시 영남 지역이다라는 게 여전히 현실입니다. 이게 괴리 현상인데 당대표가 되시면 이 괴리 현상을 어떻게 좀 해소할 수 있을까요? 저는 수도권 그 생존자입니다. 수도권 생존자. 그러니까 당연히 그런 당심을 듣지만 또 수도권의 민심을 반영하는 데 있어서는 이미 훈련되어 있고 유경험자 아니겠습니까? 충분히 이 부분 조화롭게 만들어 갈 거라는 말씀 드립니다. 아, 조화롭게 할 수 있다. 네. 수도권 민심을 요새 좀 들어보셨습니까? 좀 영남 민심을 좀 많이 들으셨다는데 수도권 민심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뭐 어쨌든 지금 현재까지 뭐 여론조사 지지율에 나타나는 거 보면 예. 우리 정부에 대해서 아직 다시 신뢰를 회복하신 것 같지는 않고요. 아. 또 우리 당에 대해서도 뭐 충분한 지지를 해주시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지금 야당의 아주 퇴행적인 모습을 보면서 예. 야당에 대해서는 도저히 그 지지를 보내기 어렵다는 생각들은 하고 계신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조금만 더 노력하면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시 국민들의 사랑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특히 이제 그 과정에서는 지금 민주당이 저렇게 뭐 탄핵이니 특검이니 이런 것만 이야기하고 있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 뭐 제가 최근에 안보에 있어서 핵무장 이야기도 했는데요. 예. 또 저는 이제 뭐 저출산 고령 사회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도 외국인 뭐 가사 도우미 간병인의 경우에 최저임금의 차등 적용 부분을 오늘 이야기하기도 했는데요.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정책 이슈로 국민들에게 필요한 것을 긁어드리는 노력을 꾸준히 한다면 다시 국민들께서 좀 그래도 일할 수 있는 정당을 믿어보자. 이런 생각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그런 아젠다를 끊임없이 발굴하고 하는데 이미 수도권 민심을 가장 잘 아는 제가 그런 것도 또 이미 뭐 여러 가지 경험이 있잖아요. 오선 중진으로서 사실 수도권에서 생활한다는 게 쉽지만은 않은 일이었거든요. 예. 그만큼 뭐 현장, 바닥, 뭐 민심 이런 거에는 가까운 사람이고요. 사실은 또 이제 탄핵 이야기가 나와서 그러는데요. 예. 지금 이제 민주당이 기승전 대통령 탄핵으로 자꾸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보면은 저는 탄핵과 관련해서 우리 후보들 간의 또 논쟁을 보니까 누구는 뭐 대통령 탄핵에 뭐 탄핵 때 형사 기소된 것에 그러니까 과거에 있었던 그 30몇 탄핵까지 년 가고 있어요, 지금. 구형을 했네. 누구는 찬성표를 저는 정말 부끄럽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사실은 거기서 교훈을 얻어야 돼요. 우리가 헌정사상 다시는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대통령 탄핵은. 미국 헌정사상 한 번도 대통령 탄핵이 없었습니다. 그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논란을 할 것이 아니라 정말 이런 민주당의 이 아주 반헌법적인 이런 퇴행적 행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강하게 저지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다시 그런 논의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민주당 말씀을 하시니까 이것도 역시 당대표가 되셔야지 할 수 있는 건데 그 가정을 하고 되면 사실 좀 민주당은 강력히 지금 몰아치고 있거든요. 그리고 강행, 압박 이게 계속 나오고 있는데 반면에 국민의힘은 너무 무기력한 거 아니냐라는 지적도 받고 있습니다. 당대표가 되신다면 민주당 어떻게 대응하실 수 있을까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아닌 거는 강하게 저지해야 됩니다. 다만 여당이기 때문에 또 빠르게 협상할 것은 빠르게 협상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뭐 원내대표로서도 그런 경험을 가졌지만 당대표로서 전체 당을 아우르면서 이러한 부분
제대로 해내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다시 이제 이 경쟁상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지금 여론조사상으로 보면은 한동훈 전 위원장이 많이 앞서가는 모습, 뭐 전체 여론조사, 지지층 여론조사도 많이 앞서가는 모습이 있거든요. 자, 이번 전당대 당대표 경선 결선 투표까지 갈 걸로 혹시 전망하십니까? 저는 결선 투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결선 투표 간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그 결선 투표의 언론 대상은 나경원 의원은 포함이 된다 이렇게 전망하시고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실질적으로 원안 갈등에 대해서 모두들 부담스러워하고 있고요. 예. 결국 그거는 대통령에게 너무 종속되는 것도 아니고 대통령과 너무 갈등을 해서도 안 된다. 이런 생각들을 예. 다 알고 계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대통령을 어떻게 보면은 맹목적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 탄핵을 하겠다는 이 민주당의 이런 압박으로부터 대통령을 지킬 사람이 누구일까? 현명하게 지킬 사람이 누구일까? 또 우리 당을 하나로 통합시키고 대통령을 성공시켜야지 우리가 다시 재집권하거든요.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당원들께서 현명한 판단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선 투표에 올라갈 수 있다 이 말씀을 말씀이신 거네요 지금. 네,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아까 그러면 결국에는 나경원 의원과 한동훈 전 위원장이 결선 투표에 올라갈 거라 이렇게 전망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한동훈 전 위원장 얘기 좀 해보면 지금 특히 원희룡 전 장관이나 윤상현 의원으로부터 배신의 정치라는 이런 아주 맹공을 받고 있거든요. 왜 이런 상황이 됐다고 판단하십니까? 이제 뭐 두 분이 말씀하시는 배신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예. 저희가 이제 정치권 내부에서는 조금 예. 비대위원장으로 오신 다음에 여러 가지 행보가 예. 사실은 정치적 상식에 좀 어긋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너무 제가 이런 걸 전당대회지만 미주알 고주알 밖으로 이야기하는 게 좀 부끄러워서 말씀 안 드리는데요. 예. 우리가 이제 비대위원장으로 오실 때 사실은 비대위원장은 적절한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선대위원장으로 선거를 취업하는 데는 좋은데 비대위원장은 당의 모든 시스템을 운영해야 되는데 그렇죠. 당을 한 번도 해보시지 않고 알지도 못하는 분이 비대위원장 오는 건 적절하지 않았죠. 그러나 이제 비대위원장으로 오시길래 그러면 그동안 대통령이 눈에 넣어도 안 아픈 후배라고 하셨으니 그런 신뢰관계를 이용해서 우리가 좀 대통령을 설득하지 못하는 부분, 민심하고 좀 먼 부분을 좀 설득해주면 좋겠다 했는데 오자마자 저희의 기대와 너무 다르더라고요. 근데 그 과정에서 보면 우리 정치 한 사람의 상식으로는 여당의 대통령이 있는 여당의 경우에는 그래도 우리가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무슨 대통령이 그 권한이 진짜 있든 없든 우리가 항상 의논하고 또 협의해야 될 부분은 당연히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한 걸 보면서 뭐 제가 내밀한 이야기까지는 못하겠는데요. 두 분의 신뢰관계는 파탄이 났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비대위원장이 아니라 총괄 선대위원장도 자리가 적당했는데 비상대책위원장이 됐다 이 말씀을 지금 설명하신 거네요. 그러니까 그런데 비대위원장으로 와서 하신 모습은 결국 두 분의 신뢰관계가 파탄났다는 것을 알고 있고. 그러면 최근에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한동훈 전 위원장을 보고 전륜이라고 규정을 했거든요. 전륜? 그 맥락이라고 같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그러면? 뭐 그렇다고 보여지겠죠.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한 1분 한 40분 뭐 남았는데 누구는 전륜, 누구는 창륜 그러는데 저는 뭐 사실은 그냥 이 당에 피해가 된다면 저는 사실은 입국 다물고 있었습니다. 제가 작년에 연판장 사건 이후에 1년 동안 제가 TV 인터뷰, 라디오 인터뷰도 하지 않고 있었는데요. 그만큼 당을 위한 애당심은 누구보다도 강하다. 그리고 지금 위기의 이 시기에 당을 진짜 구할 사람은 진정한 애당심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보니까 시간이 금방 한 20분 지나서 한 1분 남았는데요. 이거 아까 핵무장 얘기 주장했잖아요. 그거를 사실 당권 경쟁인데 왜 핵무장 얘기를 꺼냈을까라고 약간 의아하시는 분도 있어요. 어떻게 좀 설명하세요? 당권 경쟁이니까 우리가 당대표가 되면 어떤 정책을 할 거냐 늘 얘기하잖아요. 당권 주자들이 왜 정책 얘기 안 하냐고. 저는 사실 이제 안보 이슈는 핵무장 이슈를 얘기를 했고요. 왜냐하면 지금 북러 관계나 뭐 사실 북한의 핵 능력 또 트럼프의 재집권 이런 국제 정세를 보면 핵무장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여기서 말하는 거는 미국 설득 전제로 한 것이고요. 그다음 이제 두 번째로 저는 민생 이슈에서는 이제 제가 오늘
물가 잡겠다라는 예. 말씀도 드리면서 우리 대한민국의 이 경제 체질 바꿔야 된다고 했는데요. 저출산 고령 사회로 접어드는 것과 또 관련되지만 예.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어떻게 할 것이냐 예. 이 논의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질문으로 여러 가지 말씀 들었습니다. 여기까지 좀 마치고요. 지금까지 나경원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